일단 오늘 경기는 너무나 최악의 평가전을 우리가 펼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게 뭐 단순히 전술적인 것들, 뭐 선수들의 뭐 플레이 등등도 있겠지만, 오늘 경기 보시면요, 더티 플레이가 너무 많이 나와요. 물론 중국의 플레이 스타일이 이게 더티한 건 알고 있지만, 이거는 도를 넘는 더티함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의 장면만 보세요. 정우영 선수가 드리블 돌파하는데 발목을 그냥 그대로 밟습니다. 두 번째, 조영욱 선수가 헤더를 하기 위해서 점프를 하는데 공중에서 뒤늦게 달려와서 공중에서 밀어버려요. 그래서 조영욱 선수가 땅에 떨어지면서 어깨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부상으로 교체를 당했어요. 두 번째, 그리고 이 장면도 보세요. 이 장면도 보시면 중국이 뒷공간으로 패스를 하고 여기서 조현택 선수랑 중국의 공격수가 스피드 경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겼어요. 이겼는데 보세요. 우리가 먼저 볼을 터치하니까 발길질하고 있습니다. 약간 휘청거리면서 심지어 조현택 선수가 넘어질 뻔했어요. 다칠 뻔했습니다. 네 번째 장면. 여기서 우리 고재현 선수가 볼을 잡았는데 여기서도 무리하게 태클을 들어오죠. 그리고 태클을 할 때 보세요. 무릎으로 고재현 선수의 발목을 그냥 찍어버렸습니다. 다섯 번째, 고영준 선수가 돌파를 하는데 일단 뒤에서 걸었고, 근데 PK가 안 나왔어요. 그리고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선수가 그냥 고영준 선수를 눌러버렸습니다. 눌러버리면서 고영준의 종아리를 그냥 무릎과 엉덩이로 눌러버렸어요. 그래서 고영준 선수가 이 장면에서 부상을 당해서 또다시 교체가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장면도 보세요. 우리가 측면에서 나가는 볼을 이제 지켜내고 있는데 여기서 그냥 밀어버려요. 이런 장면도 있고, 이 장면도 보시면 고재현 선수가 볼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달려와요. 달려오면서 이 동작부터가 태클을 하겠다는 동작이잖아요. 여기서 그냥 가위차기 태클을 합니다. 이게 뭐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중국과 경기를 한다, 뭐 현지 적응을 한다, 뭐 이런 건 알겠는데, 중국이라는 그 팀 자체가, 그리고 선수들이, 그리고 심판이 상식 밖의 행동을 하니까 이거는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게 맞을 정도로, 이게 너무 선수들이 오늘 거친 플레이들을 너무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두 경기에서, 중국과의 두 경기에서 엄원상 이미 부상당해서 한국 넘어갔죠. 그리고 오늘 고영준 선수 부상으로 나갔죠. 조영욱 선수 부상으로 나갔습니다. 두 경기에서 3명의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버렸어요. 이거는 진짜 정말 이제 다시는 중국하고 안 하는 게 나을 정도로 너무나 더러운 플레이가 많다. 그래서 이게 최악의 평가전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정말 말 그대로 평가전이거든요. 서로의 이제 전력을 평가를 하고, 대회를 앞두고 한국과 중국이 왜 하냐? 서로 안 만나요, 조별리그에서. 그러니까 서로 만나지 않는 팀들이니까 대회를 앞두고 서로의 전력을 평가해보자, 이게 친선전의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더럽게 해버리면 사실은 왜 중국이 축구를 못하는지, 왜 양지로 못 나오는지, 왜 현대화가 안 되는지 알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정말 너무나 그냥 더러운 경기였고, 근데 심판은 퇴장을 또 안 줬어요. 이렇게 그냥 아예 태클을 막 들어가고 발로 밟고 무릎으로 찍고 하는데 퇴장을 단 한 번도 안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우리가 중국하고 웬만하면은 정말 평가전을 안 하는 게 나을 정도로 너무 더러운 경기라서 다시는 그냥 안 하는 게 낫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화가 나는 건 이제 몇 가지가 또 있습니다. 뭐냐, 우리의 벤치 쪽이나 우리의 선수들이 이제 뭐 오늘 전체적으로 경기를 할 때 그냥 항의를 하지 말자, 더러우니까 피하자, 뭐 이런 게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거는 어쨌든 경기니까 기세 싸움도 있고, 그리고 중국 애들이 그냥 계속 더티 플레이를 하면 우리도 짜증을 내거나 아니면은 뭐 선수들이 몰려가서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싸워서 상대의 길을 죽여놓거나 벤치에서 항의를 해서 심판에게 이런 더티 플레이 넘어가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거나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 보시면 선수들도 그렇고 벤치도 그렇고 약간 이 더티 플레이를 계속 당하는데, 심지어 부상으로 우리 선수들이 실려 나가는데 아무런 그런
항이나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게 왜 이렇게까지 할까? 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었어요. 그래서 뭐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경기를 좀 보면서 우리 선수들이 더티 플레이를 당하는 동안 뭔가 약간 그런 투쟁적인 분들이 벤치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부족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당장 그 지난 시즌 유럽 무대의 경기들만 봐도요, 첼시가 얼마나 이 멘탈이 무너졌나 라고 평가를 할 때 해외에서도 어떤 평가를 했냐면요, 첼시의 선수들이 어떤 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넘어져 있어요. 상대 선수의 태클을 당해서 넘어져 있을 때 다른 선수들이 싸우러 오지 않아요. 항의하러 오지를 않고 그냥 가만히 서서 지켜본다. 그게 팀 전체적으로 스피릿이 떨어졌다 라고 평가를 받았던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물론 이제 뭐 싸우고 주먹질을 하고 그거는 잘못된 거겠지만 그 전까지의 신경전을 펼치고 기세 싸움에서 지지 않고 그런 거는 어느 정도는 필요하거든요. 물론 이제 이 경기가 평가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경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늘 경기 보시면 우리가 얻은 게 없어요. 중국한테 졌죠. 선수들 부상당했죠. 심지어 두 경기에서 3명 부상당했죠. 그리고 뭐 기분도 안 좋죠. 심지어 제대로 된 평가도 안 됐어요. 상대가 약하니까. 그러니까 얻은 게 너무나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건 이제 뭐 부상적인 부분, 더티 플레이 이런 것들이고 전술적으로도 매우 안 좋았습니다. 전술적으로도. 특히나 저는 오늘 경기에서 좀 안 좋았다고 보는 부분 중에 하나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보통 경기를 할 때 보시면요, 아시안 게임에서는 전방에서 압박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더 강팀일 때가 많으니까. 그러면 압박을 할 때 압박을 많이 하는 만큼 앞쪽에서 볼을 빼앗아 와야 돼요. 근데 볼을 빼앗아 오지 못하면 아무리 약팀이라도 우리가 올라가 있을 때 뒷공간이 크게 열리면 역습을 90분 중에 한두 번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기 보세요. 우리가 실점하는 장면 보세요. 우리가 전방 압박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선에 많은 선수가 올라가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국이 심지어 우리가 압박을 하니까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 선수들이 애초에 기술적으로 뛰어나지가 않으니까 압박을 하니까 당황해서 그냥 볼을 막 걷어냈습니다. 걷어냈는데 여기서 우리가 볼을 못 뺏었어요. 그래서 앞쪽으로 볼이 넘어옵니다. 근데 여기서 볼을 경합할 때 넘어왔으면 여기서 끊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못 끊어줬어요. 강하게 못 붙었죠. 못 붙으니까 우리 선수들은 다 올라가 있고 우리 수비수는 뒤에 3명밖에 안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중국은 공격 숫자 4명, 우리는 수비 숫자 3명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중국이라도 여기서 좋은 역습 찬스 한 번 정도는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을 못 끊으니까 반칙으로라도 끊었어야 되는데 중국이 그냥 편안하게 역습합니다. 역습해서 심지어 공격 숫자가 많으니까 이 장면 보세요. 우리의 이상민 선수가 수비를 하고 있을 때 상대 공격수 2명이 2대1 상황이죠. 그러니까 침투하는 선수가 한 명 있고 이 선수가 뛰어들어갈 때 패스, 순간적으로 이상민 선수가 따라가기가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측면에서 완전 뚫렸고 그리고 뒤에서 뛰어들어오는 중국 공격수에게 크로스, 득점. 사실은 이런 패턴이 우리와 중국의 실력 차이를 생각하면 자주 나오면 안 되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중국이 더티 플레이를 하고 그리고 저 심판이 중국의 반칙을 잘 안 불고 반면에 우리가 하는 반칙들은 불고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가 강하게 압박을 하거나 반칙으로 끊어내거나 강력하게 붙거나 이런 것들을 약간 자제한 측면이 있을진 모르겠는데 전방 압박을 했으면 전방 압박을 하는 만큼 볼을 앞쪽에서 빼와서 와야죠. 이 장면도 보세요. 우리가 전방에서 압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이 그냥 볼을 그냥 걷어내는 장면인데 여기서 우리가 볼을 끊어내질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한 명 있고요. 여기서 중국의 역습을 허용하는 장면이에요. 순간적으로 우리의 뒷공간이 열리는 장면이죠. 이런 장면을 보시면요, 우리가 아시안 게임에 가면 전술적으로 보시면 우리가 전방 압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아시안 게임 때도 오늘처럼 많이 더울 거예요. 9월달이기 때문에 중국이 오늘 덥거든요. 매우 더운 상태. 그리고 우리가 전방 압박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일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체력적으로 좀 떨어져 있다고 해도
매우 더운 환경이라고 해도 전방 압박을 하는 만큼 앞쪽에서 볼을 못 가져오면 우리 뒷공간 열리고 실점할 수 있습니다. 어떤 팀을 만나든. 그런 거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가 전술적으로 안 좋았던 건 전방 압박의 퀄리티가 매우 떨어졌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저는 그 황선홍 감독이 23세 이하 아시안게임 그때도 자신이 직접 인터뷰에서 실수라는 걸 인정을 했거든요. 어떤 걸 인정을 했느냐, 고재현을 중앙 미드필더로 놔서 그 고재현 선수가 그 자리가 아니었죠. 원래 소속팀에서 뛰는 자리도 공격 쪽에서 뛰잖아요. 그런데 고재현을 중앙 미드필더에 뛰게 만들고 홍석현을 수비형 미드필더에서 뛰게 만들고 이래서 내 선수 배치가 잘못됐다 아예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경기도 보시면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선수 배치가 어떤 게 있냐면, 특히나 후반전 막판에 우리 정우영 선수가 아예 미드필더에서 뛰었거든요. 심지어 약간 공격형 미드필더 겸 중앙 미드필더처럼 뛰었어요. 박스 투 박스 그런 역할을 맡았거든요. 그런데 정우영 선수는 프로 데뷔 이후에 분데스리가에서 측면 공격수 내지는 세컨드 스트라이커 이런 역할을 소화하는 선수지 중앙 미드필더에서 플레이하는 선수가 아니거든요. 심지어 이 선수의 가장 큰 단점이 약간 투박해요. 그래가지고 중앙 미드필더에 두면, 특히나 후반전에는 중국이 밀집 수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 미드필더에서 이 선수가 볼을 잡는다? 투박한 플레이 나오면서 공격 전개에 투박해지고 볼 빼앗기고 이런 장면이 나올 것이라는 건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상황이죠. 그런데 중앙 미드필더에 정우영 선수를 쓴다? 요거는 약간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무리 중앙 미드필더에 있다가 공격 가담을 해서 좀 전방으로 많이 움직여준다고 해도 기본적인 위치는 약간 밑쪽에서 중원에서 전방으로 패스를 공급하는 역할이었거든요. 굳이 정우영 선수를 거기다가 쓰는 게 약간 이해가 안 된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 일단 중국의 더티 플레이 다시는 사실은 같이 엮이고 싶지 않은, 그럴 정도로 중국이 더러웠다. 심판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그런 뭔가 파이팅 넘치는 그런 플레이도 부족했다. 벤치도 마찬가지고, 플러스 우리의 전술적인 부분도 좋지 않았다. 여러 가지로 이번 그 중국과의 2연전이 우리가 얻어가는 게 지금 정말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최악의 평가전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